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인 세명 우창 변호사입니다. 네,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기 최양 변호사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주제를 말씀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재판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구약식 처분, 구공판 처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양석 변호사님. 구약식 처분, 구공판 처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구하다는 뜻이고요. 음, 약식 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게 구약식. 그리고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거. 그러니까 공판 절차를 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검사가 예. 기소를 하면서도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약식, 단순히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을 하는 거고, 구공판은 그것보다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혐의와 양형을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상 경찰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혐의가 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가게 되고요. 이제 검사님께서 보고 이거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 절차로 넘기게 되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재판으로 넘길 때 조금 사안이 경미하면 구약식 처분을 하는 거고 구약식 처분을 하기에는 사건이 조금은 중대하다라고 하면 구공판 처분을 하는 거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약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검사님이 법원에다가 약식 명령을 구하는 절차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수사 기록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벌금형으로만 처분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중대해 보인다고 하면 그냥 직권으로 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네요. 네. 그러면 구약식 처분을 검사님께서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판사님에게 보냈는데 판사님이 보고 300만 원 벌금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약식 명령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준은 범죄의 경중, 혐의의 경중 뭐 이런 걸로 나뉘게 되나요? 네, 그것도 있지만 그 법정형이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에서만 가능하고요. 네. 그걸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 법정형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형에 뭐 벌금 1,0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에서만 가능한 게 구약식입니다. 네. 그러면 검사님이 구약식 처분을 딱 해서 너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식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바로 벌금을 납부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벌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즉시 구약식 처분을 했다고 해서 즉시 약식 명령이 나와서 내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사실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사건 기록을 법원에 넘기고 법원에서 그걸 보고 약식 명령을 발령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재판을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식 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도 이게 뭐 송달이 돼서 우편으로 직접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식 처분을 검사님께서 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판사님께서 이제 구약식 약식 명령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걸 저희가 우편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혹시나 이제 뭐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에 이제 휘말리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구공판이 가서 그래도 내가 검사님한테 판사님한테 뭘 얘기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간이한 절차로 가니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약식이 좋나요? 구공판 처분이 좋나요? 이건 정말 사안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어떤 분은 내가 벌금이 나온 건 좋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억울한 점이 많으니까 재판 절차에 가서
무죄를 제대로 좀 다퉈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구약식이 나오더라도 내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정식재판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기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정식재판 절차에서 나의 무고함을 다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구공판 절차에 회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님이 이 사안 자체를 조금 중대하게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검사님께서 하더라도 나는 정식 재판을 판사님 앞에서 받고 다투겠다, 억울함을 다투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네. 다만 장단은 있습니다. 이제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일 수도 있고 반대로 혹을 떼고 무고함을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겠습니다. 다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회부한 경우에는 처음에 검사님이 구약식을 하면서 요구했던 그 벌금 액수를 초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약식 명령을 받은 이후에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정해졌던 그 벌금 액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혹을 붙이는 경우는 이제 판사님께서 이거는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형이 세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다만 검사님이 구약식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검사님이 벌금 500으로 구약식 처분을 했다 치면 그 500을 초과하는 형을 판사님께서 선고하지는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오늘은 구약식 처분, 구공판 처분, 검사님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